예, 그 청년 고용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청년 80만 명 중에서 40만 명이 놀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년 후를 내다보면은 이렇게 청년의 반이 노는 상황이 10년 후에 보면은 대한민국 인적 경쟁력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거는 부모 잘 만나면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60개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교를 가고 그 10개 대학교 나온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그래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진다. 이런 또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어느 정책보다도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특별히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래대응 기금에도 또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이 청년 일자리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님, 네. 우리 청년 일자리 정부 정책이 몇 개인지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정리가 된 게 있나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유형이나 총 규모는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보니까 13개 정책을 가지고 2.7조 원, 그러니까 2조 7천억이 올해 예산 규모라고 합니다. 이건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거니까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청년 일자리 예산이 자꾸 늘어는 왔는데 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개선되는 징후는 없단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저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산처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제가 장관 되고 나서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심층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더구나 올해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급으로 촘촘하고 그 전 주기와 단계별 청년 정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것을 발표하는 이제 시간들을 별도로 가질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개별 사업 평가를 해왔고요. 그러나 이렇게 좀 더 이번에 본격적으로 청년 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종합 평가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의 문제의식은 그냥 교육이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교육을 해도 갈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정부가 정확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육은 시키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갈 데를 만들어 줄 것이냐가 답이 돼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가 될 때 청년의 고용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관점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세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공형 일자리 부분에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대기업의 공채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는 이제 공채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유일하게 삼성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는 포스코가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 공채제도가 없어지면서 사회 진입하는 그 청년들이 결국은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은 경력직을 뽑는 거고 지금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위한 일종의 그 인력 그 공급처 비슷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기업의 공채 제도를 한시적이더라도 뭔가 부활하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저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중소기업에서 2, 3년 동안 더 근무하게 되면은 내일 채움 공제라고 해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했었는데
그때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를 해보니까 보통 대학을 졸업해서 한 11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첫 직장을 구하는데 여기에 들어왔던 청년들은 한 5개월 정도로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도 이게 있다 보니까는 한 2, 3년 이후에 목돈 2, 3천만 원이 만들어지니까 중소기업에 2, 3년 동안 이상의 어떤 체류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이걸 없애버리거나 왜곡시켜가지고 지금 이 제도가 사실상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제도를 한번 다시 부활시키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아까 단기적으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공용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 이 소위 이 공공기관 혁신 뭐 한다고 해가지고 한 12,000명 정도의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도 절반밖에 공공용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 분야의 일자리가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고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안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공공 분야의 일자리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거를 제가 보니까는 통계로 보니까 윤석열 때 13,000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저는 정부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 창업 국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처 장관이 좀 답변을 해주시고 공공형 일자리 부분은 공공국이 이제 재경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 대기업 예, 정부와 모두의 창업을 중기부가 1차로 했고 국민적 호응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2차 캠페인을 지난번 저희가 추경 등을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창업 국가를 위한 대대적 투자를 저희가 함께 해 나가면서 청년들에게는 좀 더 여러 가지 트랙을 만들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뭐 대기업이나 또는 대학 등하고 연계해서 일 경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가 좀 아끼지 않고 투자할 생각이고요. 중소기업 취업 지원제도 좀 더 저희가 정교하게 좀 이렇게 설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문제와 그다음에 교육 이후에 일자리 창업 문제와 그 이후에 청년들의 이 출산 보육 아니 결혼 출산 보육 이런 이제 전 단계에 대해서 신규 사업들을 내년도에 많이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일자리도 좀 제가 촘촘하게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진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하고 일자리를 얻는 거는 이거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면은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뭐 창업, 공공행 일자리,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 뭐 하여튼 이게 진짜 이 청년들이 그 취업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하고 취업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취업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더 찾아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더 마련하고 특히 뭐 공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이 청년들의 인력을 넣어서 뭔가 우리 지금 국세 체납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이게 비용 수익 대비 이 편익이 난다면은 어디라도 하여튼 청년들 최대한 넣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한층 열심히 하라는 채찍을 알고 이거 외에도 더 찾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